엄마는 분명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아빠한테만 허락받는 거야. 또는 혼날 것 같으면 할머니 뒤에 딱 숨는 거야. 이럴 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야, 어릴 때는 최대한 많이 놀아야지. 아니 여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못 따라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철들면 다 알아서 해. 아니 습관은 평생 가는 거야. 지금 어릴 때 들여놔야지. 애들은 그저 사랑 주고 이렇게 키우면 뭐든 다 잘 해낼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키웠다가는 큰 코 다쳐. 애들 엄격하게 키워야 돼. 요런 거. 저는 어떤 강연장에서 어떤 부모님이 교육관이 너무 다르다고 애 아빠를 조금 교화시키려고 같이 데리고 왔다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저보고 심판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경험들은 조금씩은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비단 부부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죠. 이때도 의견차는 또 양육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좁혀서 본다면 당연히 양육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각각은 성장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각자가 익숙한 방식에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하죠. 이 각자 양육 간의 차이는 형제 순위도 조금 영향을 미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니면 막내인지에 따라서 이 두 부모의 기대의 차는 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 문화와 여성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또 조부모님과 우리 부모 세대와의 양육차, 친정엄마는 오랜 시간 축적된 본인만의 양육관이 확고하고 딸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적 자료, 이거를 바탕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요. 또 뭐 책도 많이 읽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또는 시어머니는 내가 너를 키워보니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을 때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고, 또 엄마 입장인 딸은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나는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 나는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않아야지 또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자 오래된 성 역할에 따라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양육관도 있고요. 문제는요, 자신의 양육관만 고집하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부모 둘 중 또는 엄마나 할머니 이런 관계 속에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허락받으려고 할 때 주로 생기죠. 엄마는 분명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아빠한테만 허락받는 거야. 또는 혼날 것 같으면 할머니 뒤에 딱 숨는 거야. 이럴 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부 간의 양육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 간의 양육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등 해소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서로가 다를 때 얻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세요. 자, 사실은 서로가 너무 다르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막 이기려고 든다면 뭐 뭔들 못 이기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쪽의 목소리에 너무 크게 힘이 들어가게 된다면 반대로 잃어버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상대방은 틀렸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딱 명쾌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부터, 즉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이 조율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죠.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이 딱 존중한 그 상태에서 평화롭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 과정에서 목소리의 크기가 막 데시벨이 올라갔다 낮아졌다 막 하겠죠. 자, 우선은요, 속는 셈 치고, 그래 서로 다른 거야, 맞고 틀린 건 없지, 요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로요. 자,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요,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는요, 부부간의 존중과 조율의 과정을 딱 지켜보면서 이 다름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명제를 배우게 돼요. 자, 한 예로 많이 노는 것, 실컷 놀게 하는 것, 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 이건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죠. 여기서 많이만 걷어내게 되면, 자, 놀면서 할 건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이 과정에는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 갈등을,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가, 애들한테 협력적 소통 과정 뭐 이런 거,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거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보여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과정을 아이는, 아, 갈등은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저렇게 평화롭게 조율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갈등을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학교 가서 그대로 적용을 해요. 모둠 활동할 때 적용하죠. 야, 내 말이 맞다고. 선생님, 쟤네들이 내 말 무시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을 아이들은 간접 체험을 하게 되고 그걸 본인의 사회생활에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좀 합쳐볼까?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오그라들어. 어색해. 이러지 않는 아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이, 꽤 멋지죠. 자, 두 번째 원칙, 아이 앞에서 배우자 또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자. 애가 보는 앞에서 또는 아예 대놓고 아이한테 애 아빠에 대한 불만 또는 할머니에 대한 불만 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등등등 그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아이는요 해결해주지 못해요. 자, 이럴 때는요 차라리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세요. 가족 회의죠. 이때 불만을 공개적으로 안건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공개적인 안건으로 상정해두고 이 조율의 과정을 아이들까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엄마 의견은 맞고 아빠 의견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양쪽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그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컷 노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부를 지금부터는 좀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좁히는 과정도 아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죠.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럴 때요 진짜 어쩌면 기특한 게 마냥 무조건 노는 게 답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본인들만의 방법을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마 조율하는 그 과정을 어쩌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원칙, 한계를 정해두자. 자, 부부간의 양육관이 너무 다르다면 서로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 두시면 좋아요. 누구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기대치도 다를 수 있잖아요. 아빠는 아이가 방을 어지르는 게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엄마는 그런데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려. 이 정리정돈 습관이 안 돼 있는 아이에게 아빠는 관대하고 엄마는 엄격하다면 애는 혼란스럽겠죠. 이럴 때는 아이가 어지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서로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서로가 타협을 딱 해둬야 돼요. 뭐 시간을 타협할 수도 있고 뭐 어지르는 범위를 타협할 수도 있고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네 번째, 동맹을 맺자. 애가 학원을 빼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집안의 가장 권력자 아니면 허락을 해줄 사람, 뭐 그게 일치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할 것이고, 아빠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나 너무 피곤한데 엄마는 무조건 학원 가야 하는데 아빠가 말해주면 안 돼? 자,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소위 뭐 F형 아빠라면 아이고 많이 피곤한가 봐. 야, 그러면 오늘은 푹 쉬고 다음에 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반면 소위 T형 아빠는 왜 피곤한데? 어젯밤에 뭐 했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럼 학원 갔다 와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원을 빼주느냐 또는 빼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딱 반대를 했는데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아이의 행동이에요. 같은 문제에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할 때 아이는 본인의 욕구에 따라 허락의 대상을 달리 하겠죠. 애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 같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좋든 싫든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 동맹이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른 두 명이 딱 한 편을 먹어가지고 아이 하나를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동맹의 의미는 적어도 딴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의 눈물을 쏙 뺄 만큼 막 혼내고 있거나 또는 엄마가 아이를 혼낼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막 감싸고 든다든지 이럴 때 그 상황에서 엄마가 딱 그 자리에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아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하고 싶은 말은요, 아이가 없는 공간에서 침착하게 전하세요. 당장은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자리를 벗어나서 대화하자. 자, 네 번째, 동맹을 맺는 과정과 좀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처럼 너무나도 나와 다른 양육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사실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었다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조금 진지하게 그 상황을 꺼낼 수 있겠죠. 당장 그 상황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일치된 태도, 이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막 혼이 났다, 야단을 맞았다라고 느끼거나 엄마랑 아빠가 한 편 딱 먹어가지고 자신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부모의 동맹이 아이에게는 적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자리를 벗어나서 아이에게 따로 아빠가 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뭐 잘 모르겠어요, 난 잘못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치면 아빠의 마음을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아빠가 네가 다칠까봐 그랬나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아빠 마음도 한번 이해를 해줘 볼까? 자,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이는 혼이 났다는 기분도, 또 엄마가 단순히 아빠 편만 든다고 그렇게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랑 아이 둘 다 아빠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은 온화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빠의 잔소리도 조금은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일예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부모 자신부터 잘 챙기는 거예요. 나의 몸은 건강한지, 내 마음은 평화로운지를 세세히 살필 줄 알아야 해요. 자, 그 다음 우선순위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죠. 이 부부간의 친밀감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죠. 우리가 애 잘 기르려고 서로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서로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종종 돌이켜 봐야 돼요. 이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가장 약한 아이에게 공격적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 화의 형태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나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지, 그 다음에 우리 부부관계는 평화로운지, 이게 탄탄한 근본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양육관이 다를 때, 의견차가 있을 때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지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